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쓰나미가 밀려온다. 지금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글로벌 경제가 상당히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긴박함이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들리지만 주식시장도 반등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난 5월부터 누누이 말했습니다. 과거 영상을 보면은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할 리는 없습니다. 돈 풀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선거철이 다가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11월 17일 뉴스 기사입니다. 며칠 새 부산 LCT 6억 올랐다. 부산 해운대 집값 유례없는 급등세. 11월 13일 뉴스입니다. 교통 호재로 서울 수도권, 서울 외곽 집값 들썩이고 있다. 자, 11월 17일입니다. 기준금리 인하, 한 달 만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갔다. 자, 유동성 계속해서 풀리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눈을 감는다고 현실을 부정하며 폭락을 외친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장 논리대로 흐를 뿐입니다. 시장의 흐름에 편승하는 편이 더 낫지 현실 부정하면서 폭락을 외쳐봐야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변화의 기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몇 가지 사실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의 변화, 그리고 한국의 변화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서 짤막한 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19년 11월 기준 지표입니다. 대부분 지표는 10월 자료인데요. 10월 자료들이 대부분 11월에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OECD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JP 모건 전 세계 제조업 PMI는 이미 반등을 했고요. 경기 선행 지수도 따라갈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거의 바닥을 찍고 반등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 선행 지수 내에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자, 국가별 비중으로 본다면 중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미국, 인도, 일본, 독일 순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가 반등하고 있다면은 중국과 미국 경제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국가들도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런 것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지금 돋보이는데요. 특히 유럽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1월 브렉시트 건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유럽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 자,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자, 독일도 지금 가파르게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개선 폭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열등생이었던 유럽 빠르게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제조업 중심의 국가들이 경기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제조업 PMI가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반등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던 글로벌 PMI가 반등되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M1 증가율이 긍정적인데요. 통화량 증가가 제조업 경기를 반등시키는데 드디어 도움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PMI도 2018년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CDS 프리미엄 최저치를 경신했다. 자, 이 CDS 프리미엄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말은 한국 경제 위험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위기를 맞을 확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 폭망한다 이런 이야기 전혀 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수출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10월까지 지금 11개월 연속 수출이 하락했고요. 11월도 수출이 하락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수출 감소가 반도체와 석유화학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수출이 좀 부진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그리고 석유화학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석유화학과 반도체가 하락폭을 키우면서 우리나라 수출을 끌어내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은 11월도 부정적이고 연말까지는 뚜렷한 반등세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 경기가 내년 1분기에 반등될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가 상당폭 줄어들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지금 제조업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제조업 가동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요. 설비 투자도 그동안 큰 폭으로 감소했던 걸로 확인됐는데 서서히 설비 투자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경기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목해야 될 거는 바로 이런 변화들로 말미암아서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정부는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SOC 투자 확대하겠다, 즉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지성으로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SOC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SOC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경기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SOC 투자 확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앞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고 나서 한국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과거 2016년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먼저 상승을 했고 한 3, 4개월 뒤에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현재까지는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하고 있다는 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위안화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원화도 강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원화 강세 추세로의 전환이 예상된다는 것은 외국인 자금들이 한국으로 많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변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최근 2000년대 이후로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과거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00년대 이후로 지적재산권 투자가 주택 투자와 자동차 소비를 월등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투자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가장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투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도 상당폭 증가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도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를 다시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역시 소프트웨어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방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는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렸는데요. 자, 최근 들어서 이런 수익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을 추적해보면 글로벌 소형 가치주에 투자를 했다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글로벌 주식, 그 다음이 미국 소형 가치주, 그 다음으로 미국 주식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8월 이후로 나타난 변화입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계속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잔파도는 얼마든지 거스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파도는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바다에서 파도를 맞아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큰 파도를 거스르려다 보면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3년 고시 공부했는데 낙방했다? 자, 포기할 수 없다. 5기로 5년, 10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안 되면 빨리 손절하는 게 이득입니다. 5년, 10년 썩을 바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손절하십시오. 빨리 때려치우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찾는 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년 폭락론을 외쳤다. 5년 동안 폭락을 외쳤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포기하냐? 절대 포기 못한다? 그렇다면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